아프리카 형님도 어서 오시고 유튜브 형님도 어서 오세요. 며칠 동안 잘 쉬었고 경기가 없어가지고 야 진짜 오래 쉬었네. 한 일주일 쉰 것 같아 체감상으론. 어쨌든 간에 오늘 경기는 많은데 솔직히 이게 A매치가 돈 벌기에는 별로 안 좋아서 바이든 형이 슈퍼챗 안 된다고 아프리카로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형님. 어쨌든 가봅시다. 첫 번째 빠르게 40분이나 벌써 빠르게 가면은 우즈베키스탄 대 요거 이란 요거 무승부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붙었는데 한 점차 승부였고 찬스가 서로 그렇게 많은 느낌은 사실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빵 대 빵 무승부 서로 유효 슈팅 없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6연속 무승부무야 6연속. 제가 지난번이랑 작년에도 그 소리 하면서 무승부무 보고 치웠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월드컵에서 계속 무승부무라고. 오늘도 그냥 무지성 무승부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이렇게 했는데 계속 무승부무야. 한 점 차 아니면 무승부가 양팀 경기에서 우즈벡이 조직력이 괜찮다 보니까 이란이 당연히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건 더 좋은데 서로 좀 비비는 경기들 보수적인 경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승부무나 언더 경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 메리트가 무앤무가 더 좋으니까. 근데 무가 배당이 너무 작아서 모르겠다.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에서 무앤무를 보고요. 요르단 대 한국. 잠시만 표 좀 보내고. 저거는 일단은 뭐 손흥민이 빠져있고 요르단 같은 경우도 전반에 결장자가 많아요. 기존에 에이스 자원 뭐 타말이나 해가지고 100% 결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몸 상태에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서로 부상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원정 경기라는 부분 또 요르단이 어쨌든 간에 수비력 자체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있긴 하거든요. 원래 그 수비까지 잘하는데 역습도 매서워가지고 우리가 아시안컵 때 털리고 했던 부분인데 이때 공격적인 부분은 요르단이 사실 뭐 크게 매서운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 넣어서 비기거나 아니면 아니면 못 넣어서 비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이길 만은 하다 라고 보고 믿어주거나 난 못 믿는다 홍명보 못 넣을 거다. 어차피 이강인 존나 밀착 마크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강인이 막혀버리면 사실 많이 좀 죽긴 하거든요. 황희찬 같은 경우도 울버햄튼에서 이번 시즌 출발이 좋지 않고 이재성 같은 경우도 사실 전술적인 선수인데 이재성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지난 경기들만 봤을 때는 전술적인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성도 존나 못해. 우리 국대 와서는 마인츠에선 존나 잘합니다. 근데 국대 와서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라가시기를 골라가는 느낌. 뭐야 496개 뭐죠 형님? 496개? 뭐지? 간만에 별풍선 받으니까 정신이 없네? 잠시만요. 496개 뭐야? 일단 오늘 거 빨리 보내드리고. 아니 이거 일단 감사드립니다. 구수형님도 어서 오시고. 위에 33개 쏘셨고. 형님 저 600개입니다 형님. 응? 패키지. 태극기 바이든 형님이시구나. 형님 그 뽀찌 고맙습니다. 주말에 많이 드셨나 보네. 뽀찌 쏜다고 하시더니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리액션이 잘 안 나오네. 또 오늘도 잘 가봅시다 형님.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표. 유준 형님 4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뽀찌들 많이 주셔. 고맙습니다 형님들. 몸이 안 좋은데 좀 낫는 것 같네. 세 번째 라트비아 대 북마케도니아. 주말에 나쁘지 않긴 했어. 금액 올려서 다 먹었으니까. 요거 언더 보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는 기본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나 참 이거 리그 뭔지도 설명 안 했네. 아시아 경기는 죄다 월드컵 예선이었어요 앞에.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은 네이션스 리그고.
북마케도니아가 원정 경기 가면 죄다 언더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오늘 경기도 그럴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언더로 봤는데 아주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냉정하게. 라트비아가 어쨌든 간에 수비가 그렇게 강한 팀도 아니고 북마케도 원정에서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막 먹히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2대1로 이겨도 안 이상해요. 2대1이 쫄려 2대1이. 그래서 굳이 보면 언더 쪽으로 보겠다. 언더. 네 번째 오만 대 쿠웨이트 월컵이고 요거는 오만 사이드로 기본적으로 봅니다. 오만 사이즈. 그러니까 오만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경기가 좀 일정이 안 좋았어요. 우리한테 이제 홈에서 털리고 그리고 이라크 원정 때 잘 싸웠는데 철퇴 맞고 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쿠웨이트보다는 오만이 조금 나은 부분이고 쿠웨이트는 솔직히 운이 조금 따랐던 것 같기도 해요. 운이 뭐 이라크전도 이라크의 어떤 그 퇴장과 부상이 있었고 요르단전도 뭐가 있었는데 이때 극장골이었다 참. 요르단한테 지고 있다 극장골 넣고 못 띄운 거거든요. 두 경기가 다 쿠웨이트 쪽으로 운이 좀 따라줬던 부분인데 순수 경기력 방으로 들어가면은 오만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만이 조금 더 뭐 볼 차는 거나 이런 거 뭐 직전 경기도 2연패한 거는 상대가 강했던 부분이라 오만 승 쪽으로 보고 카타르 대 이제 키르기스 요것도 이제 뭐 카타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도 직전인가 전전인가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역습에 좀 무너졌던 부분이고 사실 북한 상대로도 좀 만만치 않았죠. 퇴장당했던 북한 상대로도 승리를 좀 거두지 못했는데 저는 그래도 키르기스가 사실 그 전형적으로 좀 수비 위주로 하면서 역습을 가져가는 팀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비비는 모습들도 이번 월드컵 예선에도 아직까지 마엔에 대한 패배는 없습니다. 이란한테 지고 우즈벡한테 지고 근데 이제 마엔으로 지지는 않았어요. 항상 버티는 건 어느 정도 하는 팀인데 이거 그래도 카타르 상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비면서 한 점차 패배까지는 가능해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핸디가 뭐 햄물을 찍어도 무방한데 저는 그래도 마엔승까지 왜냐면 키르기스도 이제는 뒤가 없어요. 여기서 더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밸런스 잡힌 경기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먹히면 올라와야 된다. 마인으로 보고요. 아랍에미리트 대 이제 북한 계속해서 월컵 예선이고 요거 무승부로 보겠습니다. 무승부 기본적으로 뭐 아랍에미리트 벤투 감독이 지금 굉장히 잘 이끌고 있고 공교롭게도 우리 대표팀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이 뭐 북한과의 승부인데 저는 북한의 전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북한이 그래도 피는 우리랑 똑같긴 하거든요. 공 차는 거 보면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게 지난번에 우즈벡 원정 경기에서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카타르전에 한 명 없는데도 전반 퇴장당하고도 2대2 무승부를 띄웠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전체적인 전력방인 어떤 끈끈함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습니다. 카타르전에도 약간 밀렸던 경기인데 그 역습 잘해가지고 승리 거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북한 상대로 1.45배는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엠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무엠무 사이드. 북한이 이름값에 비해서는 잘한다. 바레인 대 이제 인도네시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월드컵 예선이고 아유 엉클초 형님 777개를 주셨네 형님.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뽀찌들 엄청 크게 써주시는 거예요 형님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들. 바이든 형님 지난번에 그 유벤투스 빼고 그게 들어왔구나. 100 몇 배짜리.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계속 쭉쭉 갑시다. 오늘 되게 많이 받았네. 킥을 잘했다. 아픈데 역시 아파도 열심히 하는 게 최고야. 목소리 어제 제가 한숨도 못 자가지고 아파서 목소리도 지금 완전 가 있잖아. 오길 잘했어. 요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그 문제예요. 인도네시아가 왜 이렇게 그래도 좀 나름 좋은 기화 선수들이 계속 나오느냐. 약간 그거지.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씨도 많이 뿌려놨고 기화로 일단 들어오는 순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몇백만이 돼버려 순식간에. 저기 인구가 2억이 넘잖아. 우리가 뭐 5천만 이러잖아. 저 2억이 넘어요. 그냥 국가대표 그냥 기여해가지고 승선하는 순간 팔로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당연히 광고도 잘 붙고 돈도 따라오고, 또 이제 자국에서는 그냥 아예 스타가 돼버리잖아. 외국에서는 뭐 길거리 다니거나 해도 아예 그냥 무명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스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좋은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앞선 경기들 저기 뭐 사우디, 뭐 호주 굉장히 이제 강팀과의 맞대결에서도 승점을 쌓기 때문에 오늘은 승점 3점이 필요하기는 해요. 승점 3점이 필요하긴 하고, 뭐 바레인 같은 경우도 저기 호주 원정에서 철퇴로 승리를 거뒀지만 뭐 일본한테 대파를 당하긴 했는데, 저는 인도네시아가 이런 경기들은 뭐 잡아볼 만한 것 같아요. 전력방에서도 전혀 밀릴 거 없다라고 보고, 인도네시아 프랜사이드로 보고 어느 번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득점으로 넘어가고, 사우디 대 일본, 계속 월컵이고, 요거 일본 사이드로. 그러니까 일본이 잘해요 일단. 지난번에 일본 언더 한폴 나간 것 같은데 바레인전에 보니까 경기력이 너무 좋아. 지금 당장에 뭐 아시아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냥 유럽 레벨 느낌이 사실 나고, 뭐 사우디 같은 경우 그 만치니 감독 하에서 어떻게 잘 발전했어야 됐는데 사실 오히려 약간 좀 퇴보하는 느낌이 강하죠. 뭐 지난번에도 전반 퇴장당해서 고전했었고, 인도네시아전도 사실 홈에서 뚫질 못하면서 패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을 찍을 수 있을지언정 역배는 찍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승에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일본 승의 다득점. 일본이 지금 짜임새 있는 경기력. 일본이 그리고 이게 좀 타이트한 일정에서 센 게, 지난 이제 월드컵 때도 일본이 계속해서 더블 스쿼드를 장착하려고 한다. 그게 전략이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에서는 되게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주전들 쓰잖아. 뭐 황인범이고 애들이고 안 나오면 경기력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쟤들은 그냥 베스트 11이 다 바뀌어도 경기력이 비슷비슷해. 막 몇 년 동안 저 2군, 그러니까 더블 스쿼드를 계속 그거 해가지고, 감독도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 11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원 전체적인 전력이 너무 탄탄해요. 주전이 안 나와도 너무 세니까 이런 이제 타이트한 일정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일본 승의 오바로 보고, 이라크 대 이제 팔레스타인. 계속 월컵인데 이거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이라크 같은 경우 후세인 주포, 가장 중요한 주포가 지난 경기부터 빠지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오늘 경기도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쿠웨이트 전에도 결국에 득점하지 못하고 0대0 무승부로 좀 뛰었었죠. 물론 이때 이라크 전반 퇴장, 왜 이렇게 퇴장이 많이 나와 이거? 지난번도 그렇고, 지난번에 전반 퇴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주포가 지금 빠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대결이기 때문에 저는 언더만 보겠습니다. 승패로 갈 거면은 이라크가 유리해 보여요. 이라크가. 근데 이제 모르겠어. 저기 요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쪽이 진짜 어지러워가지고 약간 막 미사일 날라다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 뭐 그리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팔레스타인 어쨌든 리그도 뭐 지난번에도 계속 그 열리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적이었던 선수들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승을 찍든 언더를 찍든, 근데 저는 배당이 좋으니까 언더만 볼게요. 언더만. 오스트리아 대 카자흐스탄. 네이션스 리그고, 요거 오스트리아 마엔승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마엔승. 그러니까 결국에 카자흐스탄이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구장이 이제 홈 경기, 인조잔디 구장에서 좀 힘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카자흐스탄이 지난번에 유로 예선 때인가 굉장히 좀 매서웠던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 요번에는 애초에 이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카자흐스탄이 그룹 C에서 잘해가지고 B로 왔잖아. 이거 그룹 B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좀 세. 애초에 아닌가? 그룹 A인가 이거? 잠시만요. 그룹 B네. 그룹 B. 그룹 B에서는 카자가 최약체 수준이에요. 원래 그룹 C에서 카자 깡패짓을 하고 그룹 B로 온 건데, B에서는 사실은 뭐 조금 더 강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전력적인 열세일 수밖에 없다. 벌써 2경기 동안 무득점 하고 있고,
좀 걱정되는 포인트는 어쨌든 간에 일정도 타이트하고 오스트리아가 홈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겠냐인데, 전체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어떤 경기를 봤을 때는 A매치를 대충 뛰진 않아요 얘들이. 대충 뛰었던 모습은 없어서 믿어주겠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배당이 너무 쓰레기 같긴 한데 1마인승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전체적인 소집 명단에 있어서도 장기 부상에 빠진 새끼들 말고는 뭐 미드필더 쪽에 뭐 자비처, 라이머, 뭐 전방에 바움가트너, 비머, 뭐 아르나우토비치 오늘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할만하다 라고 보고, 이스라엘 대 프랑스, 이런 경기가 이제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이제 은바페 빠지고요. 이란 오바를 보진 않습니다. 언더 보는데 무엠무가 배당이 더 좋아서 뺐어요. 형님 말씀대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은바페도 없고 공백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리즈만도 최근에 은퇴를 했죠, 프랑스에서. 뭐 그래서 원래 에이스인 그리즈만, 은바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리고 중립구장 이제 이거 어디였더라? 아마 헝가리에서, 정확하진 않는데, 헝가리 맞네. 헝가리에서 열리는 경기고, 이스라엘도 이거 지금 공차할 땐가 얘들? 지금 나라에서 지금 뭐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공을 차일 땐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인데, 또 에이스 전방에 이제 솔로몬도 참 빠져 있어요. 그 토트넘산 그 공격 쪽에, 측면 쪽에 이제 드리블 좋은 놈 있잖아. 걔가 에이스인데 전방에 빠져 있는 부분 때문에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 가뜩이나 이 프랑스의 묵은본 A매치 그냥 갖다 던져버리게에다가 여러 선수들의 또 공백, 믿을 수가 없는 포인트인데, 이거 솔로몬 빠지는 게 좀 아프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햄무 정도 보겠습니다. 햄무 정도. 냉정하게 전력방에서 그래도 프랑스가 유리한 것 같고요. 다만 A매치에서 믿을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아. 더군다나 이게 또 여기서 잘해버리면은 네이션스리그도 토너먼트가 있거든요. 각 팀 1위들, 각조 1위들 뽑아가지고 이제 4강부터 토너먼트 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대승까지는 안 할 것 같다. 프랑스 승에 햄무 정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2프렘까지 보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대 슬로베니아, 마찬가지로 네이션스 리그고, 요거 일단은 노르웨이 웨데고르가 빠집니다. 아스날에서 넘어온 아스날의 에이스인 웨데고르가 빠지고, 오스카밥이란 또 어린 선수도 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누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누수가 있고, 혼란은 나올 것 같고, 전방에 이제 쇠를로스, 혼란 뭐 이런 애들은 버티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전력이 그래가지고 뛰어나진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뭐 미드필더 자원들의 각 소속팀에서의 활약도는 최근에 좋은 것 같은데, 슬로베니아의 어쨌든 간에 그런 철퇴 축구, 전방에 이제 벤자민 셰슈코가 라이프치 소속팀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슬로베니아에서도 4골이죠 이번 대회. 여기에 골키퍼도 오블락이기 때문에 이거 버티고 역습에 오히려 슬로가 좀 재미를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슬로베니아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프렌 쪽 넘어가고, 이탈리아 대 벨기에, 마찬가지로 네이션스고, 벨기에 같은 경우도 저기 케빈 데브라이너, 역시나 뭐 정신적 지주이자 에이스 자원이 기본적으로 빠져 있죠. 여기에 아마도 오나나 미드필더 쪽에 핵심 자원까지도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누수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드필더 쪽에 이제 틸레만스, 오나나, 아스톤빌라 그대로 빼온 미드필더 라인이거든요. 벨기에가 오나나를 에버튼에서 이번 시즌 영입을 했잖아, 빌라에서. 그래서 그 벨기에 라인을 그대로 데려와서 쓰고 있던 건데, 그 둘의 케미가 좋을 수밖에 없죠. 소속팀에서도 같이 뛰는데, 또 오나나가 최근에 부상당해서 빠진 부분과 데브라이너 빠진 부분, 벨기에 같은 경우 이제 미드필더에서의 그런 밸런스, 그러니까 무너질, 조금 잃을 수밖에 없는. 가뜩이나 이제 벨기에는 미드필더와 후방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탈리아가 아무래도 월드컵도 박살났고,
뭐 유로 같은 경우도 스위스한테 탈락을 하면서 사실 메이저 대회에서 보여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따라지 리그에서라도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방에 어쨌든 간에 전방이 아니지. 기본적으로 미드필더진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나 측면에서 이제 최전방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 윙백 자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탈리아가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 또 보여준 게 워낙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좀 보여줘야지. 이탈리아 승으로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승. 이태리가 좀 유리하다. 그리고 잉글랜드 대 그리스. 경기 왜 이렇게 많아. 계속해서 네이션스고, 요것도 잉글랜드가 최근에 또 이슈가 많아요. 여기 부상자가 엄청나게 많아. 잉글랜드 같은 경우 이제 마이누, 최근에 데크란 라이스와 자주 주전으로 많이 나왔죠. 마이누나 아니면 이제 뭐 노팅엄 에이스인 깁스 화이트, 뭐 리버풀이 아니죠. 어쨌든 빌라 쪽에 콘사 수비 쪽에 뭐 맥과이어도 오늘 없고, 해리 케인도 컨디션이 별로고,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릴리시도 불투명 사이즈에다가 부상자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새 감독 체제에서 그 잉글랜드가 보여줄 수 있는 공격적인 선수들은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서 지금 당장에는 뭐 순항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또 그리스가 아쉬운 게, 그리스 쪽에 이제 젊은 공격수 한 명 뜨는 놈이 있는데 이오아니디스라고, 이 새끼가 빠져요. 오늘 이번 네이션스 대회에서 2경기 동안 3골을 넣고 있는 젊은 공격수인데 얘가 빠집니다. 이런 경기들 결국에는 일정이 타이트하고 애들도 이제 부상에 대한 우려들 해가지고 오히려 뭐 햄브라든가 좀 반대로 틀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저기 이스라엘도 그렇고 여기 뭐 저기 그리스도 그렇고 죄다 에이스 공격수가 빠지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도 잉글랜드 좀 믿어줄게요. 1마인 정도 믿어주고, 이거는 근데 그리스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전력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안해 보여요, 마인이. 근데 그래도 마인승을 일단은 좀 보고 햄무로 트는 거나 아니면 그리스 2프렌 찍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갔다. 그리고 에콰도르 파라과이, 요거 에카 승 언더 쪽으로 보고요. 남의 좀 코멘트 할게. 적지 않고 어차피 짧으니까. 에콰도르의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은 항상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비비 능력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경기인 것 같아요. 파라과이가 요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디에고 고메즈, 지난 브라질 경기 결승골 넣었던 디에고 고메즈가 일단 출전 정지로 빠지고, 마찬가지로 전방에서의 또 부실한 골 결정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요. 에콰도르도 골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득점 찍거나 아니면 그래도 홈 에카 믿어주던가 요 사이즈로 보고, 베네수엘라 대 아르헨티나, 요거는 이미 아르헨티나가 너무나도 많은 승점을 얻었죠. 거기에 이제 메시가 뭐야, 메시 빠지지 않았나? 내가 잘못 봤나? 메시가 들어있구나. 대발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메시가 부상 당했다가 저는 또 합류한 모습인데, 요거 글쎄요, 이미 승점을 너무 많이 얻은 게 좀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일정이 타이트하면서 아르헨티나도 메시나 이런 선수 관리해줄 수밖에 없고, 다음 경기가 이제 홈 경기거든요, 볼리비아와. 그 경기에 조금 더 홈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쓸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지금 뭐 출전 정지나 해가지고 빠지는 선수들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요. 여기 뭐 정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어지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득점할 만한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아렌 혼자 받고 언더 띄우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득점 빵대빵 1대1 무승부, 그런 사이즈로 보고 언더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승패는 저는 무승부 봅니다. 원정 아르헨티나 믿지 않고 그냥 무승부 정도 보겠습니다. 무승부 정도 보고, 칠레 대 브라질은 이거 무승부 햄부 볼게요. 무승부 햄부. 칠레 같은 경우도 주전 자원 꽤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브라질도 많이 빠져. 알리송 빠지지, 비니시우스 빠지지,
밀리탕 빠지지, 브레메르 빠지지 뭐 해가지고 일단 그래도 센터백은 브라질이 너무 좋은 선수가 많아서 그렇다 치고 알리송 빠지는 것도 뭐 에데르송 나오면 되고 비니시우스 빠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하피냐가 좀 소집이 됐고 지난번엔 빠졌었잖아요. 한 부분이라 뭐 지난번보다 크게 약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브라질이 공격이 안 될 뿐이지 수비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칠레 상대로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무앤무 사이즈 귀신 같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쨌든 브라질 사이즈로 봅니다. 일반승으로 찍으라면 브라질 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원정이고 브라질이 안 좋아도 지금 칠레보단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